유방암은 착한 암인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습게 봐서 큰 코 다치는 게 딱 유방암이에요. 유방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는 가족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어떻게 예방하느냐? 우리나라에서 암을 통계를 내기 시작한 게 1999년부터인데 몇 년 전부터 갑상선암의 통계가 급격하게 떨어지므로 2021년부터는 유방암이 다시 1위를 차지했는데, 이거는 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유방암이 이렇게 많은가? 우리나라만 많은가? 이게 아니고 OECD 국가를 기준으로 볼 때 어느 나라나 여성암의 1위는 유방암입니다. 예전에는 유방암보다 위암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자궁경부암이 많았는데 시기가 서구화되면서 예전보다 늘었다는 이유이지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유방암이 폭발적으로 많다, 그렇게 두려워하실 건 아닙니다. 모든 환자들이 유전을 걱정하죠. 왜냐면 나는 그렇다 치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싶어서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대사증후군은 아버지가 고혈압이고 엄마가 당뇨야. 그러면 자식들은 거의 80%에서 언젠가는 대사증후군이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대사질환에 비해서 암은 유전적인 경향이 좀 낮아요. 아버지와 엄마가 두 분 다 암이라 하더라도 자식이 암에 걸릴 확률은 10%가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유방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는 가족력이 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또 안젤리나 졸리 때문에 유명하잖아요, 그죠? 브라카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브라카 돌연변이가 확인된 사람은 유방암이나 난소암이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 브라카 유전자 검사는 혈액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비용이 안 비싸요. 유방암에서 항암을 할까 말까 알아보는 유전자 검사는 몇백만 원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해서 이 환자가 브라카 돌연변이가 있다 그러면은 그 자매라든지 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 유전자 검사를 해서 돌연변이가 있는 거로 확인이 되면 안젤리나 졸리처럼 고민이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언젠가는 난 유방암에 걸릴 거야. 그러면 걸리고 나서 수술을 하면은 이게 또 재발의 위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걸리기 전에 없애자. 그러면 안 걸리잖아요.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명한 거죠. 그리고 유방암뿐만 아니라 난소암의 위험성은 높기 때문에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 있는 분은 난소암에 대해서, 원래 예전에는 유방암 수술할 때 난소 절제술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여성 호르몬을 줄이기 위해서. 근데 이제 유방도 때, 난소도 때, 그럼 여성성이 다 없어지잖아요. 후양적으로 검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공격적으로 수술을 하나, 필요한 부분 절제만 하나 논문을 써보면은 재발률이 비스무리하더라.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유방암이 전절제하는 경우도 드뭅니다. 우리 병원에 오는 유방암 환자 10명 중에서 한두 분은 그런 얘기해요. 사실은 자기가 몇 년 전부터 만져졌대. 근데 무서워서 안 갔대. 그런 사람 많잖아요. 건강검진 50 넘어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있고 한 10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안 해요? 그러면은 나이 드니까 무서워서 못 하겠다고.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유방암은 좋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유이한암이 유방암하고 피부암이에요. 생리 끝나고 자가검진해서 뭔가 지난달과 달라 그러면 빨리 검진센터 가서 검사하시고, 사실은 이게 몽울이 만져진다 그러면 좀 진행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조그만 몽울은 그렇게 기수가 낮기 때문에 가서 검사하면 일기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만져지는 거는 그 종양만 만져지는 게 아니라 종양 주위의 조직과 피부까지 같이 만져지기 때문에 커 보이지, 실제로 액기스는 작은 경우가 많아요. 조그맣게 만져지면 거의 초기예요.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빨리 가시고. 그러나 이제 유방에서 분비물이 나와, 유두에서. 그런데 그 분비물이 한 구멍에서만 계속 나와. 근데 그게 가끔 피도 조금 섞여 나와. 유관염일 수도 있지만 이건 빨리 가보셔야 돼요. 또 왜 이제 어떤 조직에서 암이 생기면 얘가 자꾸 주위 조직을 잡아당겨요. 멀쩡하던 유두가 함몰이 되는 수도 있고 유방의 한 부분이 푹 패이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는 종양이 그 조직을 당기는 거죠. 아니면 오른쪽 왼쪽이 옛날에는 비슷했는데 모양이 점점 달라진다든지 피부가 벌게진다든지, 이건 좀 진행된 거예요. 염증성 유방으로 가기 직전인데, 피부가 이게 보들보들한 살이 아니고 나무 껍질 같다든지 귤 껍질 같이 막 이렇게 두꺼워지고 울퉁불퉁해지는 거는 조금 진행될 수가 있으니까 빨리 가셔야 돼요. 규칙적으로 자가 검진하고 이상이 있으면 빨리 검진하러 가자. 희망적인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대학병원에서도 다른 안과 다르게 무려 미니멈 3개에서 맥시멈 5개까지의 뭔가 조치를 취해준다. 수술항암 방사선, 호르몬 치료, 허투 치료. 모든 유방암 환자는 조직 검사할 때 유방 세포에 여성 호르몬 수용체하고 허투라는 인자의 수용체가 있나를 봐요.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암이 수술, 항암, 방사선 3가지 치료인데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를 예를 들자면 그나마 이 3개를 다 할 수 있는 사람 글쎄 한 20명 중에 1명. 수술도 처음부터 못하는 사람도 있고 수술은 한 번 해서 재발하면 전이감은 못해요.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방사선은 할 수 있는 부위가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못해요. 한다 하더라도 한 번밖에 못하기 때문에 한 번 방사선 한 사람은 재발 전이하면 더 방사선 못합니다. 항암제, 사람들은 모든 암이 항암제가 철철 넘치는 줄 아는데 항암제가 있는 암이 오히려 드물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가지인데 그나마 이것도 다 못하는데 유방암은 임상적인 그 병기가 좋으면, 즉 호르몬 수용체, 세포 수용체가 유전자 표현형이 좋으면 거기다가 재발을 막기 위해서 2개를 더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여성 호르몬 수용체는 있을수록 굿이에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 호르몬이 유방세포나 유방암 세포로 들어가서 자극을 하면 얘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게 확인된 사람은 이 수용체를 막아버리면 돼요. 우리가 호르몬 치료할 때 쓰는 타목시페닌 약이 그 역할을 해요. 미리 가서 막아가지고 여성 호르몬이 못 들어가. 그러면 재발률을 낮출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 4명 중에 3명이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방암이 좋은 유방암이 더 많은 거죠. 그다음에 허투라는 인자의 수용체가 있는데 이건 없을수록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는 4명 중에 1명이 있어요. 없으면 좋은데 이게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그걸 또 막아주는 치료를 해야 돼요. 그게 허셉틴이라는 건데 이거는 보통 이제 주사로 맞아요. 3주 간격으로 한 17번 정도 맞습니다. 근데 이거 뭐 큰 부작용은 없는데 3주마다 계속 거의 뭐 2년 가까이 맞아야 되니까 굉장한 스트레스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여성 호르몬 수용체만 있고 허투 수용체는 없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재발 확률이 낮은 거죠. 두 번째는 둘 다 있는 거. 그죠? 세 번째는 뭐냐면 여성 호르몬 수용체는 없고 허투 수용체만 있어서 허세티만 주구장창 17번 맞아야 되는 거. 이건 뭔가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암 중에서 대학병원에서 재발을 막기 위한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암이 유방암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호르몬요법이나 허세틴 표적치료 주사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3중 음성 유방암이라고 들어보셨죠? 옛날에는 3중 음성 유방암 환자는 수술항암 방사선 보통 1년 걸리거든요. 이거 끝나면 졸업해요. 치료가 끝나. 근데 호르몬 먹는 사람은 5년 내지 10년 먹어야지. 허세틴 또 1년 만에서 2년 정도 해야지. 그러면은 3중 음성 유방암 환자가 그 다른 유방암 환자한테 위로해줘요. 야, 넌 독한 암인가 보다. 난 다 끝났다는데 넌 앞으로 더 해야 된다며. 이렇게 거꾸로 하는 게 많았는데 요즘은 많이 이제 정확하게 아세요. 그래서 3중 음성 유방암이 하여튼 안 좋다는 걸 알아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다른 암처럼 수술항암 방사선이 끝나고 나서 재발을 막기 위한 뭔가를 해줄 수 없다는 거죠. 대신 또 그런 건 있어요. 3중 음성 유방이 또 다 나쁜 건 아니고 항암에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암보다 훨씬 잘 들어요. 그래서 초반엔 잘 되는데 재발이 좀 이렇게 많이 된다고 돼 있어요. 어떤 통계가 있냐면 3년만 잘 버티자. 어떻게든지 간에 하여간 3년만 재발을 안 하면 3중 음성 유방암이라 하더라도 호르몬 치료를 하는 사람과 재발률이 그다음부터는 비스무리하게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방암 어떻게 예방하느냐? 미국 암학회에서 발표한 논문 통계를 보면은 식이와 운동과 적정한 체중 관리가 유방암이라든지 전립선암이나 대장암, 직장암에는 예방은 물론 치료 또 재발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들, 그 중에서도 유방암은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을 먹고 운동 안 했어. 살이 쪘어. 지방이 많아졌어. 그럼 지방에서 에스트로겐이 나와. 에스트로겐이 남아있는 암세포를 자극해. 그러면 재발하는 거죠. 그래서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을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자. 그래서 체중을 조절하자. 고지방, 고칼로리 동물성 음식 빼면 뭐겠어요? 채식 위주의 건강한 식생활을 해야 되겠죠. 특히 유방암은 이거를 열심히 한 사람,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을 비교해서
논문이 나온 게 있는데 지금 이 논문은 뭐냐면 유방암 환자의 10년 생존율을 본 거예요. 파란색 그래프가 가장 생존한 사람들이 많죠. 이게 뭐냐면 확실한 식이요법과 확실한 운동을 두 개를 동시에 한 사람이 생존율이 가장 높다. 근데 운동이나 식이 둘 중에 하나만 한 사람은 처음에는 둘 다 안 한 사람보다 다소 높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중요한 거, 이 논문은 뭐냐면은 유방암 환자가 유방암으로 사망할 확률이에요. 이 막대 그래프에서 노란색 막대 그래프는 원래부터 비만한 유방암 환자고, 하늘색 막대 그래프는 원래부터 비만하지 않았던 유방암 환자예요. 근데 비만했던 비만하지 않았던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제일 낮은 그룹이 뭡니까? 여기 식이요법과 운동을 확실히 한 사람이고, 그 효과는 비만했던 사람이 더 높더라, 이런 얘기고, 이 그래프는 뭐냐면은 그래 식이와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다가 호르몬 수용체까지 양성이라서 호르몬 치료까지 한 사람이 사망률이 훨씬 낮더라는 걸 보여준 논문이에요. 유방암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착한 놈이에요. 물론 유방암 걸리면 안 되겠지만 생존율이 90%가 넘어요.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만 하면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방암을 아주 암 취급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병원에 진짜 한두 달에 한 분씩 그런 분이 오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만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유방암은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진행이 느리다는 얘기죠. 뭐 췌장암, 담도암 이런 건 진행이 좀 많이 빨라요. 그러나 유방암은 진행이 좀 느려요. 이건 좋은 점이죠. 굿.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나쁜 점이 있어요. 진행이 느리니까 다 오래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재발을 많이 하는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건 배드야. 얼마 전까지는 우리 병원에서 가장 늦게 재발한 사람이 20년 만에 재발했어요. 21살 처녀 때 유방암 걸리고 다 하고 잊어버리고 직장 다니고 결혼해서 아기 낳고 사는데 41살에 재발한 거야. 이 사람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그러는데 올 여름에 더 강자가 나타났어요. 37년 만에 재발한 분이 나타났어요. 50대 때 유방암이 걸려서 다 이렇게 치료하고 지금 80대 후반인데 37년 만에 재발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 유방암 참 지독하구나. 늦게도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더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졸업 시기가 다른 암보다 2배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